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칠면조, 구이 등 음식을 나누는 미국의 최대 명절인데요. 이 연휴 기간 미국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즉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유통업계가 연중 최대 할인 행사를 하는 날로 유명한데요. 백화점과 쇼핑몰은 새벽부터 할인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문이 열리면 고객들이 앞다투어 밀려들곤 합니다. 대형 할인 매장에서는 고객 간의 물건 쟁탈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접속 폭주로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어느 해보다 온라인 쇼핑이 늘고 매장 방문 고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요, 업체들의 고객 유치 경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을 맡은 2020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20일에 개최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회의에선 코로나 사태, 경기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으로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란 주제를 내건 이번 G20 회의는 팬데믹의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과 건강 그리고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오히려 의원들 식비는 오른 것에 대해 불만을 토했는데요. 성난 군중은 의사당 건물에 불을 지르고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위가 격해지자 의회는 문제가 된 예산안의 처리를 급히 중단하고 잠마테이 대통령은 예산 재조정을 위해 협회, 연구센터, 학계 등의 제안을 수렴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홍콩 당국이 시위를 주도한 홍콩 민주화운동가 3명을 불법 집회 가담 혐의 등으로 수감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조시아 왕과 아그네스 차우, 이반렘 등 전 홍콩 데모시스토 당원 3명은 지난해 6월 경찰본부 앞 대규모 불법 시위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선고 공판에 앞서 이들은 모두 이날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이들이 범죄인 인도법안, 즉 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불법 시위를 선동하고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 지명돼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 2위를 석권하는 등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도 수상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후보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이 개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만 임상 효과 90%가 넘는 백신들이 여럿 공개됐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코로나 백신의 종류와 언제쯤 백신이 사용 가능할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They have two vaccines now that are not close to 95% effective. We now have to convince people by our transparency and our openness and showing the data to get vaccinated. 제약회사 파이자가 가장 먼저 지난 9일 95% 이상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16일 모더나와 23일 아스트라제네카까지 2주 사이에 잇따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들을 살펴보면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효과는 높지만 초저온 냉동고에 특수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과 유통이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제품은 효과 면에서 평균 70% 수준이지만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가격도 타사 제품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백신인데 왜 가격 차이가 큰 걸까요?
각 백신에 쓰인 기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침팬지에게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활성 코로나바이러스를 넣은 뒤 인체에 투입해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 전통적 방식인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유전 정보가 담긴 전령 RNA를 이용함으로써 면역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전달해 몸이 항체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The RNA vaccines are a bit more laser-guided missile compared to the general carpet bombing of the adenovirus vectored vaccines. They are very precise in what they're designed to do. RNA를 활용하면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백신의 안전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대량 생산된 적이 없고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개발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That it can be stored in the ordinary refrigerated temperatures of 2 to 8 degrees and is stable at that temperature. And that, of course, has huge logistical advantages for transporting and delivering this vaccine to cities and towns and villages and rural areas around the world. 여기다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보건부 산하연구소도 백신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의학 전문가들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백신을 개발할수록 코로나 퇴치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We need different types of vaccines because they will suit different circumstances, different healthcare systems, and 70% is perfectly good for a vaccine efficacy. I mean, the flu vaccine is only 50% effective. 백신 관련 희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지만 아직은 코로나가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에만 약 5천만 명이 차로 이동해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백신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는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이번 팬데믹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en we were kids, our dad would take us to work with him, and it was hard work. I basically spent my whole life saying I'd do anything but this, working, on the oyster farm. I worked in HR for a while, I was a corporate trainer, and I just didn't really find it very fulfilling. So sometimes what you're looking for is under your nose the whole time. Hi, I'm Aaron Hemela, and I work at Barnstable Sea Farms. I'm Jared Hemela. I'm the general manager of Barnstable Sea Farms, and I coordinate basically what we're going to be doing for the day, whether it's harvesting or doing maintenance work, and I do a lot of the deliveries myself. So after college, I was working at a bank for a couple years, and I went to Indonesia, and I was teaching English for several years. I met my wife there, and my dad was thinking about selling the business. And I thought it was too good of an opportunity to pass up, so I came over and basically took over, and I've been doing it for I think 7 or so years now, and it's great. I love it. What I love about farming oysters is that every day is different. We work both sides of the Cape. We're on the north side and the south side. Sometimes we're diving up oysters or raking up oysters or using our drag to dredge up oysters. But every day is different, and we get to work outside, and we have flexible schedules, and we get to work with our family. So altogether, it's a home run. So working with your brother, it can be trying sometimes, but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he's always making me think a little harder and being more careful, and he takes care of a lot of the paperwork, and I do a lot more of the physical stuff. So I think we work great as a team. Once COVID came along, we lost all our sales for at least a month, maybe about 2 months. We had basically zero sales. Sales are starting to come back, but this was supposed to be our banner year, and we got a lot of oysters, and
hopefully you guys like big oysters because they're still there. They're still growing. There is a saying that you should only eat oysters in months that end in ER. You might enjoy an oyster more in a month that ends in ER, but I think they're actually, they're perfectly good to eat every month, every week, every day. What's for lunch? Oysters.